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우리가 이제 등교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수행평가를 좀 진행을 하고, 등교를 하지 못할 때는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개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리가 온라인 수업할 때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풀이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여러분? 네, 오랜만에 또 수업을 한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 수업할 부분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나눠준 프린트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저번에 2차 함수 부분을 했을 때 부교재에 이제 수록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진도상 그때 나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그때 시험 범위에서 빼버리라고 했었죠. 네, 다음번에 할 기회가 있다고.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2차 시에 걸쳐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같이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 준비하셨으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본 절차라고 해서 1, 2, 3번 이제 나눠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자, 절대값 안의 식의 값이 0이 되는 x 곱하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에서 구한 값을 경계로 구간을 나누어서 식을 구하기. 세 번째, 2에서 구한 식을 구간에 맞게 그래프로 그리기. 자, 우리는 결국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데서 이제 초점을 맞춰주는 거고요. 항상 절대값을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마이너스 2를 생각할 때 x가 2가 될 때 절대값의 식이 0이 되죠. 그러면 그것을 경계로 x가 2보다 클 때는, 크거나 같을 때는 x 마이너스 2, x가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나누었던 거 기억나나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경계로 이제 식을 나누고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굳이 따져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 이 식을 바탕으로 y는 절대값 x-2를 그려본다면, 자, x축 있죠? 2를 경계로 2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함수 x-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그리기 때문에 y는 x-2는 2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삭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역시 2, 0을 x 절편을 하면서 다음 같은 식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y는 절대값의 x-2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제를 좀 가져왔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제 3번은 우리가 부교재 59쪽에 19번에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절차는 절대값 안의 식이 0이 되는 그런 x값을 구하는 건데, 이건 간단하죠. x가 0, y는 0이 이제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경계로 나눠줄 건데, 이제 부호를 확실히 결정할 수 있게끔 범위를 나눠줘야 하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줍시다. 자, 두 번째, x가 이번엔 0보다 작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세 번째, 이제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도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네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네 가지 경우, x, y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의 경우니까 2 곱하기 2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이런 식에 대해서 첫 번째 범위에서는 ax 플러스 y가 6이 되겠죠. 그대로 절대값 x가 x, 절대값 y가 되니까. 자, 이런 경우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 절대값 y가 그냥 y가 되는 경우니까 그대로 이제 적용해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ax 더하기 y는 6. 자,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y는 6. 자, 이런 경우는 이제
ax 마이너스 y는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 a가 이제 양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1번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번 범위는 x, y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니까 1사분면에 있는 형태죠. 그럼 이제 직선이니까 x절편, y절편만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서 봤을 때는 일단 0,6을 지나죠. y절편. 그리고 x절편은 a분의 6,0을 지나죠. 그리고 a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선의 길기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a분의 6, 여기가 6이라고 하니까 직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줄 겁니다. 되겠나요? 자, 2번을 보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사분면에 있는 그런 꼴이겠구나. 그리고 역시 0,6을 지나지만 마이너스 a분의 6,0을 또 지나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6은 이 거리와 정확히 같게끔 반대편에 마이너스 a분의 6이 있을 거고 역시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0, 마이너스 6을 지나고 0, 마이너스 a분의 6을 지나니까 이 점을 지나고 역시 마이너스 6인 지점 잡아주고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3, 4분면이죠. 그래서 직선이니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는 4, 4분면이죠. 자, 그러면 네, a분의 6, 0을 지나고 0, 마이너스 6을 지나니까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72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래프가 어떤 도형이에요, 이게? 마름모인 거 보이나요? 마름모. 아니면 뭐 그냥 삼각형으로 생각해도 되겠고요. 삼각형 4개가 다 합동이기 때문에 이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마름모가 되는 거 확인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대각선의 곱 곱하기 2분의 1이 마름모의 넓이 72가 된다. 2분의 1 곱하기 a분의 12 곱하기 12.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참 좋게도 보세요. 나누어 주는 것들을 보니까 6 곱하기 12가 72인 거 보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게도 a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양수 a 값은 1이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범위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그 범위는 절대값 안의 값이 이제 확실하게 표현될 수 있게끔만 그 식을 구간을 나누어서 식을 정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방법 그대로 이 기본 절차를 그대로 나중의 내용들을 다 가져갈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기본 형태고요. 2번, 3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리는 법을 미리 좀 익혀 놓으면 훨씬 빠르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경우를 이제 따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에 해당하지 않으면 1번 형태로 이제 차근차근 그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y는 절대값 x-a1 더하기 x-a2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x-an까지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예를 통해서 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서 첫 번째 예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이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본 절차에 따르면 먼저 한번 그려보면 이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기준, 즉 x는 마이너스 3과 x는 2가 되는 기준이 중요했었고 사실 이 식을 정리를 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 준혁쌤과 같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을 여러분이 학습을 했었죠. 그거와 똑같이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자, x가 뭐 마이너스 3보다 뭐 작거나 같을 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나눈다면 이 절대값이 들어간 식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었죠.
절대값을 풀어주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제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또 마이너스 또 붙여서 나오죠. 마이너스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3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나오고요. x 마이너스 2는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옵니다. 그래서 5가 되겠고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바로 더해주면 2x 마이너스 플러스 3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y는 다음 같은 식이 우리가 절대값을 풀어서 표현한 식이고요. 이거대로 범위에 맞춰서 그래프만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x축 네, y축 원점 표시하고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 어디를 지나죠? 네, 등호 붙은 데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얼마예요? 5를 지나죠? 그래서 마이너스 3, 5를 지나고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음수 기울기 직선 그려주고 색깔 좀 표현을 우리가 보기 편하게 다른 색으로 해보죠. 자,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 5를 지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그대로 이 y 값이 5가 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직선 형태가 된다는 거죠. y값이 5로 계속 그대로인데 어디까지냐면 2보다 작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어느 시점을 여기를 2라고 하죠. 그러면 2보다 작을 때는 5였다. 그런데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또 직선 2x 플러스 1이 되는데 자 보세요. 일단 2, 어딜 지나는지 보니까 2, 5를 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 점이네. 이 점 찍어주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점을 지나고 직선의 기울기가 2인 다음 같은 형태 그래프가 되겠죠. 마치 뭐 밥그릇 같은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과정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범위는 이 x값이 마이너스 3과 2인 것을 기준으로 3개가 나누어질 거고 그러면 각각 그래프만 빨리 그릴 수 있으면 되니까 만약에 식을 바로 구할 필요가 없고 그래프만 빨리 그려야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이 경계값에 있는 함수값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3, 어디를 지나는가 5를 지나고 그리고 2, 어디를 지나는가 2, 5를 지나고 여기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둘 다 0보다 작은 형태가 된다. 그러면은 기울기는 당연히 음수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 2인 직선 바로 그려주고 마이너스 3,5까지 바로 이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면 이제 이게 음수 이게 양수가 되는 이게 양수 이게 음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x는 서로 상쇄되겠죠. 식에서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적당히 이런 하나의 상수로서 이제 함수가 그려지니까 자 이렇게 직선의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x축과 평행한 직선의 형태 그리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역시 기울기가 둘 다에게 0보다 크고 0보다 클 거니까 기울기는 당연히 플러스 플러스 돼서 2x가 될 것이다. 기울기가 2고 그 다음에 2, 5를 지난다는 것을 파악하기만 하면 바로 직선 그걸 그려주면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y는 절대가 x 플러스 3 더하기 절대가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경계점 찍기. 그리고 두 번째는 직선 기울기파. 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시를 하나 더 보자면 이런 절대값 x 플러스 2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 세 개의 이제 합이네요.
위에 정했던 이 형태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래프를 바로 그릴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할 건데요. 일단 경계점을 생각할 때 그 경계는 이 값들이 0이 되는 지점, x가 마이너스 2인 지점, x가 1인 지점, x가 3인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점을 생각하면 첫 번째 마이너스 2, 어디를 지나는가? 그러면 여기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이 식에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얼마예요? 0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5 다 더해주면 2, 8을 지나겠네. 첫 번째 2, 8을 지난다. 그 다음에 1, 어디 지나는가? 그러면 3 더하기 0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1, 5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3, 어디를 지날 것인가? 5 더하기 2 더하기 0, 7, 3, 7. 자, 그리고 이제 경계값에 따라서 이제 기울기를 파악을 하면 되는데, x가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뭐,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결국 네 가지 꼴로 나눌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 뭐 식을 직접 다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만 파악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 기울기만 먼저 파악을 해보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모두 음수일 거란 말이죠. 절대값 안의 값들이. 그러니까 기울기만 파악해보면 마이너스 3일 거란 거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무엇일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하나만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x 플러스 2만 플러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플러스로 나오겠지만 이제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나머지는 이거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결국 될 거니까 기울기는 확실하게 마이너스 x 플러스 그 다음에 뭐 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네모 이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이해되겠나요? 자,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 상황이죠. 플러스가 두 개 생기겠지. 왜냐면 얘와 얘는 이제 양수지만 얘는 음수가 되는 형태니까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뭐 적당한 값이겠구나. 자,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런 경우는 다 플러스가 될 거니까 역시 3x 플러스 뭐 적당한 뭐 값이겠구나. 뭐 이런 값 뭐 적당히 그래서 뭐 네모나 세모 뭐 별 y절편값을 구해도 되지만 어차피 이 그래프는 그 경계점에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그래프가 될 거니까 그래프를 바로 그려본다는 거죠. y절편은 그리지 맙시다 이제. 경계점 바로 표현하자. 마이너스 2,8. 예, 마이너스 2,8입니다. 그 다음에 1,5니까 적당히 이제 그래프에서 1,5에 해당하게 마이너스 2보다는 좀 가고 y값 1,5 적당히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맞춰서. 3,7, 3,7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거리를 좀 적당히 고려해주면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1이니까 3은 뭐 적당히 한 이쯤 떨어져 있겠지. 그리고 7은 8보다 작으니까 이 정도 3,7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만 맞춰서 아까 기울기 구해놨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이고 그럼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음수 이런 형태 그려주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죠. 이 두 점 이어주고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경우는 역시 기울기 1이죠.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3보다 크고 났을 때는 3x니까 마이너스 3이랑 이제 기울기가 비교해서 적당히 그려주면 이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 플러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1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x 마이너스 3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4개의 합인 경우도 한번 풀어볼 건데 계산만 조금 복잡하지 같은 형태가 되겠고요. 뭐 물론 우리가 서술형 상황에서는 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을 정확히 서술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뭐 객관식 상황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가 적당히 그래프만 그리고 빠르게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그래프를 활용해서 문제를 뭐 부등식을 활용하거나 또는 뭐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건데 그래프만 그리면 그게 파악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객관식 상황의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절차를 했었죠. 첫 번째는 이제 경계점 찍고 두 번째는 이제 기울기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계점만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경계는 당연히 x가 마이너스 1 때, x가 2분의 1일 때, x가 1일 때, x가 3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때 함수값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0 더하기 마이너스 2 넣어줍니다. 5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되겠죠. 마이너스 2, 14가 되겠네요. 두 번째 2분의 1, 2분의 1 함수식 넣어주면 2분의 5죠. 0 그리고 플러스 2분의 3이겠고 2분의 1 또 넣어주면 2분의 5네요. 자 이렇게 5가 되겠고 플러스 2분의 3 5는 2분의 10이니까 2분의 13이 더해주면 되겠죠. 다음에 2, 어디 지나는가? 2, 4 더하기 3 더하기 0 더하기 1 이건 좀 계산이 좀 낮네. 2, 8을 지나겠죠. 자 다음으로 3, 어디 지나는지 보면 5 더하기 이것도 5네요. 3 넣어주면 601이니까 더하기 1 더하기 0이네요. 그러면 11. 자 이제 점은 다 찍었다. 그럼 이거를 그래프에 일단 표현해 봅시다. 자 이제 점을 찍어 줄 건데 x 위치를 잘 잡아 줍시다. 마이너스 2, 2분의 1, 2, 3.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길이의 비는 실제 이 사이 거리를 이제 대소관계 정도는 알아줘야 되거든. 얘보다는 얘가 더 길이가 좁아야겠죠. 얘보다는 얘가 길이가 더 좁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를 잘 파악해서 적어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 14 함수값이 보면 14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 위치에 오겠다라는 생각은 해줍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2, 14 여기 찍어주고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3 2분의 13은 6.5쯤 되니까 여기 좀 잡읍시다. 2분의 1, 2분의 13 자, 2, 8 2,8은 2분의 13보다는 조금 높게 그리고 2분의 14보다는 조금 작게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 2,8 이렇게 잡아줍시다. 2,8 밑에 적어줄까? 2,8 자 다음에 3,11이니까 14보다는 확실히 작긴 한데 8보다는 또 높게 지가 뭐 한 요 정도 잡을까요? 자, 여기가 3,1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은 다 찍었다. 점은 다 찍었는데 결국 또 뭘 표현해야 되냐면 직선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를 파악할 건데 일단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이냐면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이 부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요. 이때 기울기는 보다시피 이 안에 있는 모든 식의 값이 다 0보다 작게 되는 값입니다. 즉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5x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 굳이 이제 식을 다 계산하지 않아도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5가 되게끔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2, 14를 지나게. 그러면 이 범위 x가 2분의 2,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이 값 자체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집니다. 근데 이 세 개의 값은 여전히 0보다 작은 상황이죠. 그러면 절대값이 풀린다면 x 플러스 2
나머지는 뭐 마이너스 x 형태로 나올 거란 말이죠. 다 마이너스 t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요것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주면 기울기가 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이 두 점을 딱 이었을 때 이 직선이 기울기가 일단 음수잖아.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이제 같은 방식을 생각하면 이제 x가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이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둘 다 0보다 커지고 얘는 여전히 0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이제 x 플러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즉 기울기가 1인 상황 즉 이거 두 개 딱 이었을 때 기울기가 1이라는 거죠. 직선으로 이었을 때 뭐 이제 2,8과 3,11 이었을 때 이 범위 이 직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도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2보단 크니까 얘는 이제 다 양수가 되는 거고 이건 음수니까 하나씩 이제 양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2x 더하기 x 빼기 x니까 이거는 기울기가 3이 되는 거죠. 그래프가 이제 항상 정확히 그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신빙성 있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3 같지 않다면 조금 조정해줘도 괜찮아. 뭐 마이너스 3,11을 조금 14보다 좀 낮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이어준다면 뭐 기울기 3점 되게 잡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역시 x가 3보다 클 때는 다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다 마이너스 됐을 때 마이너스였잖아요. 다 플러스가 되면 기울기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울기 5 그리고 3,11을 지나게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점을 찍은 다음에 이어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양 끝에 그리고 중간에 기울기만 잘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 객관식 상황에서 그래프만 빠르게 그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에서 그래프를 봤을 때 딱 봤을 때 최소값이 어디냐면 이 x가 2분의 1일 때 이 함수값의 최소값이니까 2분의 13인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겠죠. 또는 부등식 상황. 이 식을 예를 들어서 fx라 하고 fx가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뭐 6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x의 부등식을 풀어라. 해를 구하라.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2분의 13이 최소값이기 때문에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최소값을 구하거나 적당히 부등식을 풀거나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프만 바로 그리는 경우가 유용할 때가 간혹 있을 것이다 라는 의의로 이제 그래프 그리는 법을 챙겨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fx라는 함수의 형태인데 첫 번째 보는 거는 fx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두 번째는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세 번째는 y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꼴은 우리가 그래프를 좀 더 빠르게 또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볼 것은 y는 전체 절대값 fx입니다. 뭐 일단 선생님이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y는 fx를 그린 후 x축 아랫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하라 이렇게 적어놨죠. 그렇지만 일단 얘를 통해서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는 절대값 2분의 x 마이너스 1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런데 일단 y는 2분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는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죠.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x 절편을 2로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일단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y는 절대값 2분의 x-1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얘는요, 역시 절대값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또는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범위를 나눈다고 했죠. 2분의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나올 것이고 2분의 x-1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알다시피 이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것의 기준은 이 x절편, 즉 x가 2일 때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x가 2보다 작을 때죠. 아, 그렇다면 일단 이걸 알 수 있겠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즉 이 함수값, 즉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직선의 꼴이 될 것이다. 원래 y는 2분의 x-1의 꼴과 같을 것이다. 자, 그러면 x가 2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원래 함수 y는 fx, 즉 y는 2분의 x-1의 그래프는 일단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점으로 볼게요. 마이너스 1대 함수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그렇지만 절대값이 쓰여진 y는 절대값 fx의 꼴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2가 되는 거죠. 네, 절대값이 C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점이 사실 2, 마이너스 2, 2를 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봤을 때, 이 마이너스 2, 0에서 이 각각의 점까지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거리가 2로서. 그런데 같은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적당히 어떤 알파 값에 대해서 이 함수값은 알파,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값 2분의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얘는 알파, 절대값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을 지나겠죠. 그럼 그 점을 표현을 하려고 보니까 이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1과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는 다른 거죠.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은 음수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값은 양수가 되겠죠. 어쨌든 절대값 C였으니까. 그리고 이것의 위치는 정확하게 이 점과 X축 대칭이 있는 점이 되겠죠. 알파,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은 절대값 씌운 거. 왜 그럴까요? 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네. 절대값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을 그냥 양수로 바꾼 거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 거리.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여기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할 겁니다. 이런 x의 값에 대해서도 이 함수값이 정확하게 x축 대칭된 지점에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네, 다음과 같이 이제 y는 절대값 2분의 x-3 그려진다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함수 y는 fx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였는데 이 x가 0보다 그러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남기고 그러니까 x축의 아랫부분 있죠. 이 부분을 x축에 대칭을 해서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x축 대칭을 해서 표현했다. x축 아랫부분은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런 1차 함수뿐만 아니라 2차 함수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요 안에 있는 식을 이제 fx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y는 fx부터 그려보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려보면 보이나요? 1, 2, 마이너스 하면 fx는 x-1, x-2로 인수분해 되겠죠? 즉 1과 2를 x절편을 하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가 이제 y는 fx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아까 했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절대값을 씌워준다면 y는 절대값 fx는 일단 이 f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지점 있잖아요.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값을 씌운다고 바뀌는 점이 없겠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 대해서는 그대로 fx가 될 것이니까. 그렇지만 fx가 0보다 작아지는 시점에 대해서는 절대값은 풀리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더라. 그러면 이 각각의 함수값 알파, f 알파 같은 경우는 절대값 씌우면서 절대값 풀리면 마이너스 f 알파가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이 지점에 알파, 절대값 f 알파 이 값은 마이너스 f 알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y값이 0보다 작은 함수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은 다음 같은 일들이 항상 일어날 것이다. 즉, 이 0보다 작은 부분 있잖아요. y값이 이 부분은 절대값을 씌워주면 x축 대칭이 되더라.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x축이 아랫부분은 x축에 대해서 대칭한다. 즉, 접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꼴, y는 절대값 fx 꼴을 살펴본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꼴인 y는 f의 절대값 x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y는 fx의 x 자리에 절대값 x를 대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식에서 fx가 2분의 1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다음 식 자체는 f의 절대값 x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x 대신에 절대값 x가 대입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대값 f의 절대값 x 이 꼴은 이제 사실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 기준은 항상 절대값이 0이 되는 꼴입니다. x가 0인 기준을 생각하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y는 fx 그래프부터 그려봐야겠죠. 왜냐면 여기 y는 fx가 그대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x축 자 2분의 x 마이너스 1 그려봅니다. x절편 2고 얘가 이제 fx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그림이 이제 x가 0보다 큰지 또는 작은지에 대해서 기준이 나뉘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y축을 그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축을 기준으로 오른편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왼편에는 x가 0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간단해요. 일단 fx가 채택되는 부분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선 이제 fx가 그대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y는 f의 절대값 x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x가 0보다 크면 그냥 fx 그대로 따라가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x가 0보다 작다면 뭐 이제 그래프를 직접 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y는 2분의 1 절대값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 되고 x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1은 일단 여기 y절편 마이너스 1은 똑같이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렇다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모양이 조금 항상 완벽할 수 없죠, 그림이. 네, 이 정도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건데 자, 봤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색깔을 초록색 해볼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과 x가 0보다 작은 부분 여기는 y는 f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부분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재밌는 점이 여기서 1,f1을 지나죠. 근데 여기서 y값이 같은 지점 f1이 되는 지점이 또 있는데 그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죠. 마이너스 1,f-1을 지나죠. 그래서 보니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알파, f 알파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f 알파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또 다른 지점이 있을 건데 그게 마이너스 알파, f 절대값 마이너스 알파 즉 마이너스 알파, f 알파가 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거리와 여기서 거리는 역시
같은 형태가 되겠고, 그러면 y축의 대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생각할 수 있냐면, x가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린 후 이 부분을 y축에 대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y는 절대값 f의 절대값 x꼴, 이런 꼴도 이제 우리가 챙겨가도록 합시다. 어떤 형태라도 상관없어요, 그림을 그리려면.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자, y는 g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다음과 같이 그렸다고 봅시다. 뭐 이차함수꼴 이렇게 생겼어요, y는 gx가. 그리고 뭐 x축이 이렇게, y축은 이렇게 짓는다고 봅시다. 뭘 그려볼 거냐면, y는 노란색으로 그려보죠. g의 절대값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그대로 그려주면 될 겁니다. 하지만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원래 부분을 x가 0보다 큰 부분을 y축에 대해서 대칭한 그래프의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게 y는 g의 절대값 x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 2번 형태의 꼴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세 번째 꼴,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 꼴은 y에 이제 절대값이 붙어 있는 꼴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형태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일단 거두절미하고 예를 통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우리가 많이 다뤄봤던 그래프죠. y는 2분의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 자, 다른 같이 그려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그리고 싶은 거냐면, 절대값 y는 2분의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와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y는 fx는 그대로 그려질 겁니다.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뭐 이 y가 그대로 y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문제는 이제 y가 0보다 작을 때인데, y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x가 0보다 크다를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림을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y 값이 0보다 작다는 거는 마이너스 y는 사실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럼 이 전체 값이 0보다 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범위는 똑같이 또 x가 2보다 큰 범위가 됩니다. 여기 위에서도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죠.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x가 0보다 2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둘 다 x가 2보다 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려고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통해서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4,1을 지나는 그래프죠.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은. 그런데 우리가 봤던 절대값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역시 4,1을 지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세요. x가 4일 때 생각을 해보면 이 우변을 생각했을 때 x가 4일 때는 이 우변이 1이 되잖아요. 그럼 절대값 y는 1을 만족하는 이 y 값은 y가 1일 수도 있지만 y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x가 4라는 값에 대해서 y가 두 개의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절대값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4,1도 지나지만 4, 마이너스 1도 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볼게요. 자, 이 그래프에서 만약에 x가 6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x가 6이라면 절대값 y는 우변이 어떻게 돼요? 네, 절대값 y는 2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 y가 2도 되지만 마이너스 2도 돼요. 즉 다시 말하면 6이라는 x값에 대해서 y가 2도 식을 만족하지만 6, 마이너스 2도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프로서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점이 찍혔다는 얘기고, 자, 4, 마이너스 1도 지나고, x가 6일 때 6, 1을 지났다면 6, 마이너스 2도 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여기서 이 y값을 관찰했을 때 y값을 관찰했을 때 정확히 x축에 대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x가 2보다 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x값을 넣더라도 이 만족하는 y값이 2개씩 나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주어진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들 y축에 대칭한 모양이 되겠더라. 그러면 x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가 뭐 1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려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x에 0을 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절대값 y는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그럼 이거는 만족하는 y값이 존재하지 않죠. y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점으로서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에 그려지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x가 2보다 작은 다음 같은 범위에 대해서는 표현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다음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즉 y가 0보다 큰 같은 부분을 그리고 이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한 형태의 그래프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의 꼴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하나 더 보면 y는 gx 그래프가 다음 같다고 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y는 절대값을 지운 절대값 y는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럼 아까와 똑같은 그 절차로 그리겠습니다. 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그대로 남긴다. 그리고 y가 나머지 부분은 없애 삭제하고 이 부분을 x축에 대칭한다. 이 노란색 부분이 이제 y는 절대값 y는 gx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자, 4번의 복합 형태는 1번, 2번, 3번을 여러 번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값 y는 2분의 x, 절대값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그리고 fx를 2분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한가요?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그래프가 된다. 보이나요? 이렇게 적용되는 거. 그래서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두 번의 절차로 가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y는 f의 절대값 x부터 그린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자체를 gx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했을 때 절대값 y는 gx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절차를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원래 뭐 이런 그래프죠. y는 fx 특별히 이제 y축 그려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첫 번째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gx를 그리기 위해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그대로 남기고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y축 대칭을 시켜주면 된다. 자, 이렇게 그린 게 여기까지 이제 y gx를 그린 거죠. 그럼 결국 또 y 또 절대값을 씌운 형태 이 두 번째 꼴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3번 형태의 꼴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부분은 그대로 채택합니다. 그대로 채택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를 시켜준 다음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x축 대칭한다. 나머지 부분은 삭제. 뭐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점선으로 삭제됐다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된 그래프가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어떤 형태인지 대충 감이 오나요? 보기 좋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당히 이제 어떤 형태인지만 파악을 하면 여러 번 적용해서 그걸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의 그래프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그려보고 다음 시간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숙제, 이 예제 4번이랑 이제 프린트 숙제 2번, 2, 3, 4페이지에 있는 숙제 부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고 오십시오. 다음 시간에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거니까 미리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미안합니다. 오늘 수업이 조금 길어졌네요. 쉬는 시간 조금 활용해가지고 한 5분만 조금 더 써서 이제 강의를 다 완강하시고 오늘 수업한 내용 부분 1페이지만 찍어서 이제 사진으로 첨부해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